안녕하십니까?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깊이 공감할, 하지만 동시에 외면하고 싶었을지도 모르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 손에서 떠나지 않는 작은 기기, 스마트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IT 강국이자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1위라는 자랑스러운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세상과 연결되고 무한한 정보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시대. 하지만 이 눈부신 편리함의 이면에는 우리의 뇌를 서서히 잠식하고 삶의 활력을 앗아가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예전에는 즐거웠던 취미가 더는 흥미롭지 않고 책 한 권을 끝까지 읽기가 버거우며 중요한 업무에 집중하려 해도 어느새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정말입니다. 이유 모를 무기력함과 불안감, 그리고 옅어진 삶의 기쁨. 그 원인은 어쩌면 여러분의 의지 부족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근본적인 원인, 바로 스마트폰 중독이 우리 뇌의 도파민 시스템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에 대한 과학적 진실을 파헤쳐보려 합니다. 우리가 흔히 행복 호르몬이나 쾌락물질로 오해하는 도파민은 사실 그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도파민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원하게 만들고 그것을 성취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며 보상을 기대하게 만드는 우리 뇌의 강력한 엔진과도 같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여 성취했을 때 느끼는 뿌듯함,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때의 충만함,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의 평온함. 이 모든 건강한 기쁨의 중심에는 도파민의 자연스러운 작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은 이 섬세한 시스템을 교란시킵니다. 메시지 알림이 울릴 때, 소셜미디어에서 좋아요를 받을 때, 무심코 스크롤을 내리다 재미있는 영상을 발견했을 때, 우리 뇌에서는 소량의 도파민이 순간적으로 분출됩니다. 문제는 이 보상이 아무런 노력 없이 즉각적이고 예측 불가능하게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마치 슬롯머신처럼 우리는 다음번에 어떤 짜릿한 보상이 터져나올지 모르는 기대감에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공적이고 즉각적인 도파민의 폭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우리 뇌는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첫째, 도파민 둔감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너무 잦은 자극에 뇌의 수용체들이 지쳐버려 예전과 같은 만족감을 느끼려면 훨씬 더 강하고 잦은 자극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매일같이 달고 짠 자극적인 음식만 먹다 보면 슴슴한 집밥의 깊은 맛을 느낄 수 없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 결과 책을 읽거나 깊은 대화를 나누거나 목표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과 같은 자연스러운 활동들에서는 더 이상 아무런 즐거움이나 동기부여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평범한 일상은 시시하고 지루하게 느껴지고 오직 스마트폰에 빠르고 강렬한 자극만이 유일한 탈출구처럼 느껴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둘째, 뇌의 보상 회로 자체가 재설계됩니다. 우리의 뇌는 생존을 위해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보상을 얻는 경로가 있다면 그 길을 선호하도록 진화해왔습니다. 스마트폰은 바로 이 점을 파고듭니다. 장기적인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 현실 세계의 보상보다 손가락 하나로 즉각적인 쾌감을 얻을 수 있는 디지털 세계의 보상을 내가 더 선호하게끔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특히 아직 뇌가 발달하는 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현상은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인내심과 끈기, 장기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능력이 형성되어야 할 중요한 시기에 내가 즉각적인 만족만을 쫓도록 프로그래밍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뇌의 변화는 우리의 삶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동기부여 회로가 손상되면서 우리는 무기력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 사소한 일과를 처리하는 것마저 큰 에너지 소모처럼 느껴집니다. 집중력은 조각나고 깊이 있는 사고를 요구하는 업무나 학습 능력은 현저히 저하됩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갈망하는 뇌는 잠시의 고요함이나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고 우리는 불안과 초조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불편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다시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이는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뿐입니다. 감정 조절 능력 또한 약화됩니다. 우리는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고 충동적으로 변하며 감정의 기복이 심해집니다. 현실의 관계 역시 위협받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 앉아 있으면서도 우리의 관심은 온전히 눈앞의 상대가 아닌 빛나는 화면에 쏠려 있습니다. 눈맞춤은 줄어들고 진정한 경청은 사라지며 관계의 깊이를 만드는 함께 있음의 본질이 희미해집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설적으로 더 깊은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강력한 중독의 고리를 끊어내고 무너진 뇌의 균형을 되찾을 수 없을까요? 다행히도 해답은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신경가소성이라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뇌가 경험과 학습을 통해 스스로 구조와 기능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스마트폰에 의해 부정적으로 길들여졌듯이 의식적인 노력과 새로운 습관을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뇌를 다시 훈련시킬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 여정의 첫걸음은 디지털 디톡스, 즉 의도적으로 스마트폰과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알림은 모두 끄고 집중이 필요한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두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특히 하루의 감정과 집중력의 톤을 결정하는 아침 기상 후 1시간, 그리고 숙면을 방해하는 잠들기 전 1시간만이라도 스크린을 멀리하는 습관은 뇌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인공적인 도파민을 자연스러운 도파민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 햇볕을 쬐며 걷거나 가볍게 땀을 흘리며 운동을 해보십시오. 신체 활동은 건강한 도파민 분비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뇌세포의 성장을 돕는 신경 영양인자를 생성하여 인지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친구나 가족과 스마트폰 없이 오롯이 서로에게 집중하며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 악기를 배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는 등 창의적인 활동에 몰두하는 것, 이러한 노력과 과정이 있는 활동들은 우리 뇌의 보상 시스템을 건강하게 재건하고 삶의 진정한 만족감을 되찾게 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상이나 호흡과 같은 마음챙김 훈련은 충동적인 행동의 고리를 끊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 그저 잠시 멈추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이 짧은 멈춤은 충동과 행동 사이의 공간을 만들어 우리가 자동적인 반응 대신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힘을 길러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기를 바랍니다. 스마트폰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훌륭한 도구이지만 우리가 그것의 주인이 되지 못하면 삶을 잠식하는 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깊은 집중력, 생생한 감정, 그리고 삶의 진정한 기쁨을 되찾는 열쇠는 바로 우리 자신의 의식적인 선택과 작은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소중한 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또한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계속해서 이처럼 가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평온과 활력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깊이 공감할,
하지만 동시에 외면하고 싶었을지도 모르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 손에서 떠나지 않는 작은 기기, 스마트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IT 강국이자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1위라는 자랑스러운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세상과 연결되고 무한한 정보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시대. 하지만 이 눈부신 편리함의 이면에는 우리의 뇌를 서서히 잠식하고 삶의 활력을 앗아가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예전에는 즐거웠던 취미가 더는 흥미롭지 않고 책 한 권을 끝까지 읽기가 버거우며 중요한 업무에 집중하려 해도 어느새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정말입니다. 이유 모를 무기력함과 불안감, 그리고 옅어진 삶의 기쁨. 그 원인은 어쩌면 여러분의 의지 부족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근본적인 원인, 바로 스마트폰 중독이 우리 뇌의 도파민 시스템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에 대한 과학적 진실을 파헤쳐보려 합니다. 우리가 흔히 행복 호르몬이나 쾌락물질로 오해하는 도파민은 사실 그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도파민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원하게 만들고 그것을 성취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며 보상을 기대하게 만드는 우리 뇌의 강력한 엔진과도 같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여 성취했을 때 느끼는 뿌듯함,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때의 충만함,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의 평온함. 이 모든 건강한 기쁨의 중심에는 도파민의 자연스러운 작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은 이 섬세한 시스템을 교란시킵니다. 메시지 알림이 울릴 때, 소셜미디어에서 좋아요를 받을 때, 무심코 스크롤을 내리다 재미있는 영상을 발견했을 때, 우리 뇌에서는 소량의 도파민이 순간적으로 분출됩니다. 문제는 이 보상이 아무런 노력 없이 즉각적이고 예측 불가능하게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마치 슬롯머신처럼 우리는 다음번에 어떤 짜릿한 보상이 터져나올지 모르는 기대감에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공적이고 즉각적인 도파민의 폭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우리 뇌는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첫째, 도파민 둔감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너무 잦은 자극에 뇌의 수용체들이 지쳐버려 예전과 같은 만족감을 느끼려면 훨씬 더 강하고 잦은 자극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매일같이 달고 짠 자극적인 음식만 먹다 보면 슴슴한 집밥의 깊은 맛을 느낄 수 없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 결과 책을 읽거나 깊은 대화를 나누거나 목표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과 같은 자연스러운 활동들에서는 더 이상 아무런 즐거움이나 동기부여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평범한 일상은 시시하고 지루하게 느껴지고 오직 스마트폰에 빠르고 강렬한 자극만이 유일한 탈출구처럼 느껴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둘째, 뇌의 보상 회로 자체가 재설계됩니다. 우리의 뇌는 생존을 위해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보상을 얻는 경로가 있다면 그 길을 선호하도록 진화해왔습니다. 스마트폰은 바로 이 점을 파고듭니다. 장기적인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 현실 세계의 보상보다 손가락 하나로 즉각적인 쾌감을 얻을 수 있는 디지털 세계의 보상을 내가 더 선호하게끔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특히 아직 뇌가 발달하는 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현상은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인내심과 끈기, 장기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능력이 형성되어야 할 중요한 시기에 내가 즉각적인 만족만을 쫓도록 프로그래밍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뇌의 변화는 우리의 삶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동기부여 회로가 손상되면서 우리는 무기력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 사소한 일과를 처리하는 것마저 큰 에너지 소모처럼 느껴집니다. 집중력은 조각나고
깊이 있는 사고를 요구하는 업무나 학습 능력은 현저히 저하됩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갈망하는 뇌는 잠시의 고요함이나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고 우리는 불안과 초조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불편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다시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이는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뿐입니다. 감정 조절 능력 또한 약화됩니다. 우리는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고 충동적으로 변하며 감정의 기복이 심해집니다. 현실의 관계 역시 위협받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 앉아 있으면서도 우리의 관심은 온전히 눈앞의 상대가 아닌 빛나는 화면에 쏠려 있습니다. 눈맞춤은 줄어들고 진정한 경청은 사라지며 관계의 깊이를 만드는 함께 있음의 본질이 희미해집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설적으로 더 깊은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강력한 중독의 고리를 끊어내고 무너진 뇌의 균형을 되찾을 수 없을까요? 다행히도 해답은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신경가소성이라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뇌가 경험과 학습을 통해 스스로 구조와 기능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스마트폰에 의해 부정적으로 길들여졌듯이 의식적인 노력과 새로운 습관을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뇌를 다시 훈련시킬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 여정의 첫걸음은 디지털 디톡스, 즉 의도적으로 스마트폰과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알림은 모두 끄고 집중이 필요한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두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특히 하루의 감정과 집중력의 톤을 결정하는 아침 기상 후 1시간, 그리고 숙면을 방해하는 잠들기 전 1시간만이라도 스크린을 멀리하는 습관은 뇌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인공적인 도파민을 자연스러운 도파민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 햇볕을 쬐며 걷거나 가볍게 땀을 흘리며 운동을 해보십시오. 신체 활동은 건강한 도파민 분비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뇌세포의 성장을 돕는 신경 영양인자를 생성하여 인지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친구나 가족과 스마트폰 없이 오롯이 서로에게 집중하며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 악기를 배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는 등 창의적인 활동에 몰두하는 것, 이러한 노력과 과정이 있는 활동들은 우리 뇌의 보상 시스템을 건강하게 재건하고 삶의 진정한 만족감을 되찾게 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상이나 호흡과 같은 마음챙김 훈련은 충동적인 행동의 고리를 끊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 그저 잠시 멈추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이 짧은 멈춤은 충동과 행동 사이의 공간을 만들어 우리가 자동적인 반응 대신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힘을 길러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기를 바랍니다. 스마트폰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훌륭한 도구이지만 우리가 그것의 주인이 되지 못하면 삶을 잠식하는 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깊은 집중력, 생생한 감정, 그리고 삶의 진정한 기쁨을 되찾는 열쇠는 바로 우리 자신의 의식적인 선택과 작은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소중한 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또한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계속해서 이처럼 가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평온과 활력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깊이 공감할, 하지만 동시에 외면하고 싶었을지도 모르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 손에서 떠나지 않는 작은 기기, 스마트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IT 강국이자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1위라는 자랑스러운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세상과 연결되고 무한한 정보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시대. 하지만 이 눈부신 편리함의 이면에는 우리의 뇌를 서서히 잠식하고 삶의 활력을 앗아가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예전에는 즐거웠던 취미가 더는 흥미롭지 않고 책 한 권을 끝까지 읽기가 버거우며 중요한 업무에 집중하려 해도 어느새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정말입니다. 이유 모를 무기력함과 불안감, 그리고 옅어진 삶의 기쁨. 그 원인은 어쩌면 여러분의 의지 부족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근본적인 원인, 바로 스마트폰 중독이 우리 뇌의 도파민 시스템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에 대한 과학적 진실을 파헤쳐보려 합니다. 우리가 흔히 행복 호르몬이나 쾌락물질로 오해하는 도파민은 사실 그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도파민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원하게 만들고 그것을 성취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며 보상을 기대하게 만드는 우리 뇌의 강력한 엔진과도 같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여 성취했을 때 느끼는 뿌듯함,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때의 충만함,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의 평온함. 이 모든 건강한 기쁨의 중심에는 도파민의 자연스러운 작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은 이 섬세한 시스템을 교란시킵니다. 메시지 알림이 울릴 때, 소셜미디어에서 좋아요를 받을 때, 무심코 스크롤을 내리다 재미있는 영상을 발견했을 때, 우리 뇌에서는 소량의 도파민이 순간적으로 분출됩니다. 문제는 이 보상이 아무런 노력 없이 즉각적이고 예측 불가능하게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마치 슬롯머신처럼 우리는 다음번에 어떤 짜릿한 보상이 터져나올지 모르는 기대감에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공적이고 즉각적인 도파민의 폭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우리 뇌는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첫째, 도파민 둔감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너무 잦은 자극에 뇌의 수용체들이 지쳐버려 예전과 같은 만족감을 느끼려면 훨씬 더 강하고 잦은 자극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매일같이 달고 짠 자극적인 음식만 먹다 보면 슴슴한 집밥의 깊은 맛을 느낄 수 없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 결과 책을 읽거나 깊은 대화를 나누거나 목표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과 같은 자연스러운 활동들에서는 더 이상 아무런 즐거움이나 동기부여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평범한 일상은 시시하고 지루하게 느껴지고 오직 스마트폰에 빠르고 강렬한 자극만이 유일한 탈출구처럼 느껴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둘째, 뇌의 보상 회로 자체가 재설계됩니다. 우리의 뇌는 생존을 위해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보상을 얻는 경로가 있다면 그 길을 선호하도록 진화해왔습니다. 스마트폰은 바로 이 점을 파고듭니다. 장기적인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 현실 세계의 보상보다 손가락 하나로 즉각적인 쾌감을 얻을 수 있는 디지털 세계의 보상을 내가 더 선호하게끔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특히 아직 뇌가 발달하는 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현상은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인내심과 끈기, 장기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능력이 형성되어야 할 중요한 시기에 내가 즉각적인 만족만을 쫓도록 프로그래밍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뇌의 변화는 우리의 삶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동기부여 회로가 손상되면서 우리는 무기력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 사소한 일과를 처리하는 것마저 큰 에너지 소모처럼 느껴집니다. 집중력은 조각나고 깊이 있는 사고를 요구하는 업무나 학습 능력은 현저히 저하됩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갈망하는 뇌는 잠시의 고요함이나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고
우리는 불안과 초조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불편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다시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이는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뿐입니다. 감정 조절 능력 또한 약화됩니다. 우리는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고 충동적으로 변하며 감정의 기복이 심해집니다. 현실의 관계 역시 위협받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 앉아 있으면서도 우리의 관심은 온전히 눈앞의 상대가 아닌 빛나는 화면에 쏠려 있습니다. 눈맞춤은 줄어들고 진정한 경청은 사라지며 관계의 깊이를 만드는 함께 있음의 본질이 희미해집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설적으로 더 깊은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강력한 중독의 고리를 끊어내고 무너진 뇌의 균형을 되찾을 수 없을까요? 다행히도 해답은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신경가소성이라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뇌가 경험과 학습을 통해 스스로 구조와 기능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스마트폰에 의해 부정적으로 길들여졌듯이 의식적인 노력과 새로운 습관을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뇌를 다시 훈련시킬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 여정의 첫걸음은 디지털 디톡스, 즉 의도적으로 스마트폰과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알림은 모두 끄고 집중이 필요한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두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특히 하루의 감정과 집중력의 톤을 결정하는 아침 기상 후 1시간, 그리고 숙면을 방해하는 잠들기 전 1시간만이라도 스크린을 멀리하는 습관은 뇌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인공적인 도파민을 자연스러운 도파민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 햇볕을 쬐며 걷거나 가볍게 땀을 흘리며 운동을 해보십시오. 신체 활동은 건강한 도파민 분비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뇌세포의 성장을 돕는 신경 영양인자를 생성하여 인지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친구나 가족과 스마트폰 없이 오롯이 서로에게 집중하며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 악기를 배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는 등 창의적인 활동에 몰두하는 것, 이러한 노력과 과정이 있는 활동들은 우리 뇌의 보상 시스템을 건강하게 재건하고 삶의 진정한 만족감을 되찾게 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상이나 호흡과 같은 마음챙김 훈련은 충동적인 행동의 고리를 끊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 그저 잠시 멈추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이 짧은 멈춤은 충동과 행동 사이의 공간을 만들어 우리가 자동적인 반응 대신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힘을 길러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기를 바랍니다. 스마트폰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훌륭한 도구이지만 우리가 그것의 주인이 되지 못하면 삶을 잠식하는 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깊은 집중력, 생생한 감정, 그리고 삶의 진정한 기쁨을 되찾는 열쇠는 바로 우리 자신의 의식적인 선택과 작은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소중한 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또한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계속해서 이처럼 가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평온과 활력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깊이 공감할, 하지만 동시에 외면하고 싶었을지도 모르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 손에서 떠나지 않는 작은 기기, 스마트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IT 강국이자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1위라는 자랑스러운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세상과 연결되고
무한한 정보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시대. 하지만 이 눈부신 편리함의 이면에는 우리의 뇌를 서서히 잠식하고 삶의 활력을 앗아가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예전에는 즐거웠던 취미가 더는 흥미롭지 않고 책 한 권을 끝까지 읽기가 버거우며 중요한 업무에 집중하려 해도 어느새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정말입니다. 이유 모를 무기력함과 불안감, 그리고 옅어진 삶의 기쁨. 그 원인은 어쩌면 여러분의 의지 부족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근본적인 원인, 바로 스마트폰 중독이 우리 뇌의 도파민 시스템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에 대한 과학적 진실을 파헤쳐보려 합니다. 우리가 흔히 행복 호르몬이나 쾌락물질로 오해하는 도파민은 사실 그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도파민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원하게 만들고 그것을 성취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며 보상을 기대하게 만드는 우리 뇌의 강력한 엔진과도 같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여 성취했을 때 느끼는 뿌듯함,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때의 충만함,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의 평온함. 이 모든 건강한 기쁨의 중심에는 도파민의 자연스러운 작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은 이 섬세한 시스템을 교란시킵니다. 메시지 알림이 울릴 때, 소셜미디어에서 좋아요를 받을 때, 무심코 스크롤을 내리다 재미있는 영상을 발견했을 때, 우리 뇌에서는 소량의 도파민이 순간적으로 분출됩니다. 문제는 이 보상이 아무런 노력 없이 즉각적이고 예측 불가능하게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마치 슬롯머신처럼 우리는 다음번에 어떤 짜릿한 보상이 터져나올지 모르는 기대감에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공적이고 즉각적인 도파민의 폭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우리 뇌는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첫째, 도파민 둔감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너무 잦은 자극에 뇌의 수용체들이 지쳐버려 예전과 같은 만족감을 느끼려면 훨씬 더 강하고 잦은 자극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매일같이 달고 짠 자극적인 음식만 먹다 보면 슴슴한 집밥의 깊은 맛을 느낄 수 없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 결과 책을 읽거나 깊은 대화를 나누거나 목표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과 같은 자연스러운 활동들에서는 더 이상 아무런 즐거움이나 동기부여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평범한 일상은 시시하고 지루하게 느껴지고 오직 스마트폰에 빠르고 강렬한 자극만이 유일한 탈출구처럼 느껴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둘째, 뇌의 보상 회로 자체가 재설계됩니다. 우리의 뇌는 생존을 위해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보상을 얻는 경로가 있다면 그 길을 선호하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스마트폰은 바로 이 점을 파고듭니다. 장기적인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 현실 세계의 보상보다 손가락 하나로 즉각적인 쾌감을 얻을 수 있는 디지털 세계의 보상을 내가 더 선호하게끔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특히 아직 뇌가 발달하는 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현상은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인내심과 끈기, 장기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능력이 형성되어야 할 중요한 시기에 내가 즉각적인 만족만을 쫓도록 프로그래밍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뇌의 변화는 우리의 삶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동기부여 회로가 손상되면서 우리는 무기력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 사소한 일과를 처리하는 것마저 큰 에너지 소모처럼 느껴집니다. 집중력은 조각나고 깊이 있는 사고를 요구하는 업무나 학습 능력은 현저히 저하됩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갈망하는 뇌는 잠시의 고요함이나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고 우리는 불안과 초조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불편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다시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이는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뿐입니다. 감정 조절 능력 또한 약화됩니다.
우리는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고 충동적으로 변하며 감정의 기복이 심해집니다. 현실의 관계 역시 위협받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 앉아 있으면서도 우리의 관심은 온전히 눈앞의 상대가 아닌 빛나는 화면에 쏠려 있습니다. 눈맞춤은 줄어들고 진정한 경청은 사라지며 관계의 깊이를 만드는 함께 있음의 본질이 희미해집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설적으로 더 깊은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강력한 중독의 고리를 끊어내고 무너진 뇌의 균형을 되찾을 수 없을까요? 다행히도 해답은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신경가소성이라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뇌가 경험과 학습을 통해 스스로 구조와 기능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스마트폰에 의해 부정적으로 길들여졌듯이 의식적인 노력과 새로운 습관을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뇌를 다시 훈련시킬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 여정의 첫걸음은 디지털 디톡스, 즉 의도적으로 스마트폰과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알림은 모두 끄고 집중이 필요한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두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특히 하루의 감정과 집중력의 톤을 결정하는 아침 기상 후 1시간, 그리고 숙면을 방해하는 잠들기 전 1시간만이라도 스크린을 멀리하는 습관은 뇌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인공적인 도파민을 자연스러운 도파민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 햇볕을 쬐며 걷거나 가볍게 땀을 흘리며 운동을 해보십시오. 신체 활동은 건강한 도파민 분비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뇌세포의 성장을 돕는 신경 영양인자를 생성하여 인지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친구나 가족과 스마트폰 없이 오롯이 서로에게 집중하며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 악기를 배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는 등 창의적인 활동에 몰두하는 것, 이러한 노력과 과정이 있는 활동들은 우리 뇌의 보상 시스템을 건강하게 재건하고 삶의 진정한 만족감을 되찾게 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상이나 호흡과 같은 마음챙김 훈련은 충동적인 행동의 고리를 끊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 그저 잠시 멈추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이 짧은 멈춤은 충동과 행동 사이의 공간을 만들어 우리가 자동적인 반응 대신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힘을 길러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기를 바랍니다. 스마트폰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훌륭한 도구이지만 우리가 그것의 주인이 되지 못하면 삶을 잠식하는 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깊은 집중력, 생생한 감정, 그리고 삶의 진정한 기쁨을 되찾는 열쇠는 바로 우리 자신의 의식적인 선택과 작은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소중한 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또한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계속해서 이처럼 가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평온과 활력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깊이 공감할, 하지만 동시에 외면하고 싶었을지도 모르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 손에서 떠나지 않는 작은 기기, 스마트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IT 강국이자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1위라는 자랑스러운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세상과 연결되고 무한한 정보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시대. 하지만 이 눈부신 편리함의 이면에는 우리의 뇌를 서서히 잠식하고 삶의 활력을 앗아가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예전에는 즐거웠던 취미가 더는 흥미롭지 않고 책 한 권을 끝까지 읽기가 버거우며 중요한 업무에 집중하려 해도 어느새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정말입니다. 이유 모를 무기력함과 불안감, 그리고 옅어진 삶의 기쁨. 그 원인은 어쩌면 여러분의 의지 부족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근본적인 원인, 바로 스마트폰 중독이 우리 뇌의 도파민 시스템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에 대한 과학적 진실을 파헤쳐보려 합니다. 우리가 흔히 행복 호르몬이나 쾌락물질로 오해하는 도파민은 사실 그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도파민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원하게 만들고 그것을 성취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며 보상을 기대하게 만드는 우리 뇌의 강력한 엔진과도 같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여 성취했을 때 느끼는 뿌듯함,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때의 충만함,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의 평온함. 이 모든 건강한 기쁨의 중심에는 도파민의 자연스러운 작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은 이 섬세한 시스템을 교란시킵니다. 메시지 알림이 울릴 때, 소셜미디어에서 좋아요를 받을 때, 무심코 스크롤을 내리다 재미있는 영상을 발견했을 때, 우리 뇌에서는 소량의 도파민이 순간적으로 분출됩니다. 문제는 이 보상이 아무런 노력 없이 즉각적이고 예측 불가능하게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마치 슬롯머신처럼 우리는 다음번에 어떤 짜릿한 보상이 터져나올지 모르는 기대감에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공적이고 즉각적인 도파민의 폭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우리 뇌는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첫째, 도파민 둔감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너무 잦은 자극에 뇌의 수용체들이 지쳐버려 예전과 같은 만족감을 느끼려면 훨씬 더 강하고 잦은 자극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매일같이 달고 짠 자극적인 음식만 먹다 보면 슴슴한 집밥의 깊은 맛을 느낄 수 없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 결과 책을 읽거나 깊은 대화를 나누거나 목표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과 같은 자연스러운 활동들에서는 더 이상 아무런 즐거움이나 동기부여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평범한 일상은 시시하고 지루하게 느껴지고 오직 스마트폰에 빠르고 강렬한 자극만이 유일한 탈출구처럼 느껴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둘째, 뇌의 보상 회로 자체가 재설계됩니다. 우리의 뇌는 생존을 위해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보상을 얻는 경로가 있다면 그 길을 선호하도록 진화해왔습니다. 스마트폰은 바로 이 점을 파고듭니다. 장기적인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 현실 세계의 보상보다 손가락 하나로 즉각적인 쾌감을 얻을 수 있는 디지털 세계의 보상을 내가 더 선호하게끔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특히 아직 뇌가 발달하는 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현상은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인내심과 끈기, 장기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능력이 형성되어야 할 중요한 시기에 내가 즉각적인 만족만을 쫓도록 프로그래밍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뇌의 변화는 우리의 삶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동기부여 회로가 손상되면서 우리는 무기력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 사소한 일과를 처리하는 것마저 큰 에너지 소모처럼 느껴집니다. 집중력은 조각나고 깊이 있는 사고를 요구하는 업무나 학습 능력은 현저히 저하됩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갈망하는 뇌는 잠시의 고요함이나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고 우리는 불안과 초조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불편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다시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이는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뿐입니다. 감정 조절 능력 또한 약화됩니다. 우리는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고 충동적으로 변하며 감정의 기복이 심해집니다. 현실의 관계 역시 위협받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 앉아 있으면서도 우리의 관심은 온전히 눈앞의 상대가 아닌 빛나는 화면에 쏠려 있습니다. 눈맞춤은 줄어들고 진정한 경청은 사라지며 관계의 깊이를 만드는 함께 있음의 본질이 희미해집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설적으로 더 깊은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강력한 중독의 고리를 끊어내고 무너진 뇌의 균형을 되찾을 수 없을까요? 다행히도 해답은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신경가소성이라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뇌가 경험과 학습을 통해 스스로 구조와 기능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스마트폰에 의해 부정적으로 길들여졌듯이 의식적인 노력과 새로운 습관을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뇌를 다시 훈련시킬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 여정의 첫걸음은 디지털 디톡스, 즉 의도적으로 스마트폰과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알림은 모두 끄고 집중이 필요한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두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특히 하루의 감정과 집중력의 톤을 결정하는 아침 기상 후 1시간, 그리고 숙면을 방해하는 잠들기 전 1시간만이라도 스크린을 멀리하는 습관은 뇌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인공적인 도파민을 자연스러운 도파민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 햇볕을 쬐며 걷거나 가볍게 땀을 흘리며 운동을 해보십시오. 신체 활동은 건강한 도파민 분비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뇌세포의 성장을 돕는 신경 영양인자를 생성하여 인지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친구나 가족과 스마트폰 없이 오롯이 서로에게 집중하며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 악기를 배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는 등 창의적인 활동에 몰두하는 것, 이러한 노력과 과정이 있는 활동들은 우리 뇌의 보상 시스템을 건강하게 재건하고 삶의 진정한 만족감을 되찾게 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상이나 호흡과 같은 마음챙김 훈련은 충동적인 행동의 고리를 끊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 그저 잠시 멈추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이 짧은 멈춤은 충동과 행동 사이의 공간을 만들어 우리가 자동적인 반응 대신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힘을 길러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기를 바랍니다. 스마트폰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훌륭한 도구이지만 우리가 그것의 주인이 되지 못하면 삶을 잠식하는 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깊은 집중력, 생생한 감정, 그리고 삶의 진정한 기쁨을 되찾는 열쇠는 바로 우리 자신의 의식적인 선택과 작은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소중한 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또한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계속해서 이처럼 가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평온과 활력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깊이 공감할, 하지만 동시에 외면하고 싶었을지도 모르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 손에서 떠나지 않는 작은 기기, 스마트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IT 강국이자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1위라는 자랑스러운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세상과 연결되고 무한한 정보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시대. 하지만 이 눈부신 편리함의 이면에는 우리의 뇌를 서서히 잠식하고 삶의 활력을 앗아가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예전에는 즐거웠던 취미가 더는 흥미롭지 않고 책 한 권을 끝까지 읽기가 버거우며 중요한 업무에 집중하려 해도
어느새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정말입니다. 이유 모를 무기력함과 불안감, 그리고 옅어진 삶의 기쁨. 그 원인은 어쩌면 여러분의 의지 부족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근본적인 원인, 바로 스마트폰 중독이 우리 뇌의 도파민 시스템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에 대한 과학적 진실을 파헤쳐보려 합니다. 우리가 흔히 행복 호르몬이나 쾌락물질로 오해하는 도파민은 사실 그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도파민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원하게 만들고 그것을 성취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며 보상을 기대하게 만드는 우리 뇌의 강력한 엔진과도 같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여 성취했을 때 느끼는 뿌듯함,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때의 충만함,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의 평온함. 이 모든 건강한 기쁨의 중심에는 도파민의 자연스러운 작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은 이 섬세한 시스템을 교란시킵니다. 메시지 알림이 울릴 때, 소셜미디어에서 좋아요를 받을 때, 무심코 스크롤을 내리다 재미있는 영상을 발견했을 때, 우리 뇌에서는 소량의 도파민이 순간적으로 분출됩니다. 문제는 이 보상이 아무런 노력 없이 즉각적이고 예측 불가능하게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마치 슬롯머신처럼 우리는 다음번에 어떤 짜릿한 보상이 터져나올지 모르는 기대감에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공적이고 즉각적인 도파민의 폭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우리 뇌는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첫째, 도파민 둔감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너무 잦은 자극에 뇌의 수용체들이 지쳐버려 예전과 같은 만족감을 느끼려면 훨씬 더 강하고 잦은 자극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매일같이 달고 짠 자극적인 음식만 먹다 보면 슴슴한 집밥의 깊은 맛을 느낄 수 없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 결과 책을 읽거나 깊은 대화를 나누거나 목표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과 같은 자연스러운 활동들에서는 더 이상 아무런 즐거움이나 동기부여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평범한 일상은 시시하고 지루하게 느껴지고 오직 스마트폰에 빠르고 강렬한 자극만이 유일한 탈출구처럼 느껴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둘째, 뇌의 보상 회로 자체가 재설계됩니다. 우리의 뇌는 생존을 위해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보상을 얻는 경로가 있다면 그 길을 선호하도록 진화해왔습니다. 스마트폰은 바로 이 점을 파고듭니다. 장기적인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 현실 세계의 보상보다 손가락 하나로 즉각적인 쾌감을 얻을 수 있는 디지털 세계의 보상을 내가 더 선호하게끔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특히 아직 뇌가 발달하는 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현상은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인내심과 끈기, 장기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능력이 형성되어야 할 중요한 시기에 내가 즉각적인 만족만을 쫓도록 프로그래밍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뇌의 변화는 우리의 삶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동기부여 회로가 손상되면서 우리는 무기력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 사소한 일과를 처리하는 것마저 큰 에너지 소모처럼 느껴집니다. 집중력은 조각나고 깊이 있는 사고를 요구하는 업무나 학습 능력은 현저히 저하됩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갈망하는 뇌는 잠시의 고요함이나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고 우리는 불안과 초조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불편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다시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이는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뿐입니다. 감정 조절 능력 또한 약화됩니다. 우리는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고 충동적으로 변하며 감정의 기복이 심해집니다. 현실의 관계 역시 위협받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 앉아 있으면서도 우리의 관심은 온전히 눈앞의 상대가 아닌 빛나는 화면에 쏠려 있습니다. 눈맞춤은 줄어들고 진정한 경청은 사라지며
관계의 깊이를 만드는 함께 있음의 본질이 희미해집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설적으로 더 깊은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강력한 중독의 고리를 끊어내고 무너진 뇌의 균형을 되찾을 수 없을까요? 다행히도 해답은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신경가소성이라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뇌가 경험과 학습을 통해 스스로 구조와 기능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스마트폰에 의해 부정적으로 길들여졌듯이 의식적인 노력과 새로운 습관을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뇌를 다시 훈련시킬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 여정의 첫걸음은 디지털 디톡스, 즉 의도적으로 스마트폰과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알림은 모두 끄고 집중이 필요한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두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특히 하루의 감정과 집중력의 톤을 결정하는 아침 기상 후 1시간, 그리고 숙면을 방해하는 잠들기 전 1시간만이라도 스크린을 멀리하는 습관은 뇌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인공적인 도파민을 자연스러운 도파민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 햇볕을 쬐며 걷거나 가볍게 땀을 흘리며 운동을 해보십시오. 신체 활동은 건강한 도파민 분비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뇌세포의 성장을 돕는 신경 영양인자를 생성하여 인지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친구나 가족과 스마트폰 없이 오롯이 서로에게 집중하며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 악기를 배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는 등 창의적인 활동에 몰두하는 것, 이러한 노력과 과정이 있는 활동들은 우리 뇌의 보상 시스템을 건강하게 재건하고 삶의 진정한 만족감을 되찾게 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상이나 호흡과 같은 마음챙김 훈련은 충동적인 행동의 고리를 끊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 그저 잠시 멈추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이 짧은 멈춤은 충동과 행동 사이의 공간을 만들어 우리가 자동적인 반응 대신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힘을 길러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기를 바랍니다. 스마트폰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훌륭한 도구이지만 우리가 그것의 주인이 되지 못하면 삶을 잠식하는 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깊은 집중력, 생생한 감정, 그리고 삶의 진정한 기쁨을 되찾는 열쇠는 바로 우리 자신의 의식적인 선택과 작은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소중한 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또한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계속해서 이처럼 가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평온과 활력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깊이 공감할, 하지만 동시에 외면하고 싶었을지도 모르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 손에서 떠나지 않는 작은 기기, 스마트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IT 강국이자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1위라는 자랑스러운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세상과 연결되고 무한한 정보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시대. 하지만 이 눈부신 편리함의 이면에는 우리의 뇌를 서서히 잠식하고 삶의 활력을 앗아가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예전에는 즐거웠던 취미가 더는 흥미롭지 않고 책 한 권을 끝까지 읽기가 버거우며 중요한 업무에 집중하려 해도 어느새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정말입니다. 이유 모를 무기력함과 불안감, 그리고 옅어진 삶의 기쁨.
그 원인은 어쩌면 여러분의 의지 부족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근본적인 원인, 바로 스마트폰 중독이 우리 뇌의 도파민 시스템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에 대한 과학적 진실을 파헤쳐보려 합니다. 우리가 흔히 행복 호르몬이나 혈압물질로